여러분도 이런 적 있나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연인에게 기대고 싶으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하고 싶거나 안정적인 삶을 원하면서도 문득 모든 걸 버리고 떠나고 싶은 경우, 좋아하면서 동시에 싫어하고 원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감정,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바로 양가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가 감정을 느끼면 내가 이상한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양가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특히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왜 양가 감정에 취약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는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커피를 마실지, 심지어는 저녁에 어떤 영상을 볼지까지, 이런 선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혹시 내가 더 좋은 선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양가 감정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우리는 항상 다른 선택지에 대한 미련을 남겨둡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면 자유로운 차움가의 삶이 부럽고, 자유를 선택하면 안정적인 수입이 아쉽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양가적인 감정 속에서 방황하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결정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결국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느끼는 이 혼란스러움은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뇌가 지쳐버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모순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던집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당신답게 사세요.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만의 속도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행복해 라고 생각하다가도 소셜미디어에서 퇴사 후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내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외부의 기대와 내면의 욕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의 복잡성인데요. 인간관계 역시 양가 감정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관계가 주는 책임감이나 기대에 지쳐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이는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를 얽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려워하고 연인 사이에도 선을 긋는 경우가 있죠.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마음은 관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성인이 되어 안정적인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친밀함이 주는 불안감에 오히려 관계를 회피하는 양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양가 감정은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름을 붙여주면 나는 지금 이 일에 대해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함께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막연했던 혼란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마음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감정의 파편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장점과 단점을 객관화해보는 겁니다. 양가 감정을 겪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종이에 장단점을 적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직장의 장점과 단점을, 그리고 새로운 직장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는 겁니다.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면 양가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감정을 다 품어주세요. 양가 감정은 흑백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고 안정적이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은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이 감정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주세요. 이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양가 감정은 불편하지만 사실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신 여러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은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현대사회가 양가 감정을 심화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방향을 찾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양가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친구처럼 바라보세요.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복잡한 감정을 다루는 만큼 우리의 삶도 그만큼 더 깊어지고 성장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